이렇게 이제 이 스위치가 많은 경우에 글리백이 모자라게 되면 이런 스위치는 이제 차단이 안 되니까 안 듣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 스위치가 많다는 게 수용체가 과발현되거나 또는 이제 글리백의 용량이 적어서 이마티닙의 혈중 농도가 낮은 경우에는 이러한 이유로 해서 이제 안 듣게 되겠죠. 또 다른 저기는 이 스위치 자체가 변형이 돼서 이 글리백이 이거를 차단을 못하는 경우, 이런 게 이제 새로운 돌연 변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해당이 되겠고, 그다음에는 이제 이 스위치 PDGFR 알파 수용체로 하는 이 스위치 말고 다른 또 경로가 생겨서 이거에 상관없이 이게 회로가 연결이 되는 경우는 안 듣게 되겠죠. 그래서 뭐 어떻게 됐든 간에 내성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걸 갖다가 막는 게 이제 더 좋을 텐데, 그래서 우리가 이마티닙 치료 후에 남은 종양을 절제하는 거 아까 또 오전에 유민 선생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마티닙 쓴 다음에 잘 조절이 돼서 줄다가 남은 경우 그거를 절제하고 이마티닙을 계속한 군하고 절제하지 않고 그냥 이마티닙만 계속한 군을 우리가 비교를 해봤더니 여기처럼 무진행 생존 기간이 수술한 경우가 훨씬 늦죠. 진행이 안 되고 그냥 이마티닙만 쓴 경우는 빨리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걸 볼 수 있고, 그게 이제 생존 기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절제한 구 이마티닙을 쓴 환자가 훨씬 더 오래 살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로 해서 실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마티닙을 써서 일단 들은 환자에서 남은 병변을 수술로 절제할 수 있으면 절제하라는 것이 지금 뭐 표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더군다나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보여드렸던 결과처럼 우리 병원의 성적이 훨씬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이마티닙 치료 후 남은 종양을 아주 일찍부터 굉장히 적극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권했고, 또 우리 외과 선생님들이 아주 그걸 잘 받아들이고 또 워낙 그 수술 기술이 좋으시기 때문에 그걸 잘 절제해서 그렇게 성적이 좋은, 아마도 우리 성적이 좋은 그 이유 중에 아주 제일 1번은 아마 그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이마티닙 치료 시작 시기별 치료 성적과 모두에 보여드렸지만, 이제 그런 치료를 그런 수술을 후반기에 뭐 처음에 2001년 때보다는 뒤로 갈수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제 시행했으니까 이렇게 성적이 후반기에 시작하는 환자들이 전반기에 시작되는 것보다 더 나은 이유도 바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방하는 거는 이제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듣지 않게 이제 일단 된 경우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뭐 국소적으로 일부만 이제 진행을 하고 나머지는 또 잘 컨트롤되는 수도 있고, 뭐 전신의 뭐 여러 가지 병소가 다 한꺼번에 이제 진행하는 경우가 있겠죠. 국소적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이렇게 딴 데는 다 괜찮은데 요 부분만 한 경우는 요거를 띄거나 고주파 치료 이런 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신 치료 그 글리백은 계속 치료하는 게 이게 이제 지금으로서는 해볼 수 있고, 그래서 또 최근에 저희가 그 이렇게 이마티닙 치료 중에 여러 병변 중에서 일부만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에 그 부분을 떼고 글리백을 쓰는 거, 또 그 부분을 떼고 치료를 이제 계속하는 거하고, 그걸 떼지 않고 약을 올리거나 뭐 더 바꾸거나 이렇게 해서 수술을 하지 않은 국소에만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에 그 수술을 그 부분을 하는 거를 이게 효과가 어떤지를 비교해봤더니 역시 수술하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수술했던 환자들이 이렇게 무진행 생존기간하고 생존기간에서 다 나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지금 이제 논문을 제출해서 이게
아마 실릴 텐데,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국소 진행한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수술할 수 있으면 수술하고 치료를 해라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우리가 이제 한 결과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그 이렇게 글리백 용량이 모자라는 경우에는 글리백 용량을 이제 늘려서 이제 치료를 하면 효과가 있겠죠. 그거 이제 아까 유민희 선생이 또 말씀을 하셨지만 이전에 그 400ml, 800ml를 비교하는 연구에서 400ml에 실패한 다음에 800ml로 올리는 환자들이 있는데 그 환자들에서 효과가 어땠는가를 보니까 한 3분의 1 정도의 환자에서는 병이 조절이 되더라 하는 그런 결론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 병원에서도 이 400mg의 투약 후에 800ml로 올렸더니 한 3분의 1 환자에서 효과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처음부터 800ml를 하면은 뭐 부작용이 심한 데 비해서 처음에 400ml를 해가지고 치료를 쭉 하다가 올리는 경우는 비교적 잘 적응이 됐기 때문에 대부분이 잘 견딥니다. 그렇지만 물론 글리백의 이제 부작용 중에서 빈혈, 부종, 피로감 이런 거는 확실히 올라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혈 자극 호르몬 주사를 뭐 쓴다든가 또는 적극적으로 이뇨제를 쓴다든가 해서 치료를 같이 해서 어쨌든 용량을 올려서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래도 근데 견디지 못하면 600mg으로 낮춥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이제 800ml로 올리면은 그 부작용이 좀 심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올릴 때 400ml에서 안 드는 경우 600ml로 올리고 600ml에서 안 드면 800ml로 올리는데 그게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은 이 400ml라는 똑같은 약을 쓰는데 용량을 올리는데 400ml에서 안 들으면은 경우 800ml로 올리는 거하고 600ml로 올리는 경우 어디가 더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많겠습니까? 그거는 그리고 그렇게 올려도 3분의 1 환자밖에는 효과를 못 보는 거거든요. 다 보는 것도 아니고 3분의 1만 보는데 그것도 800ml로 올렸을 때 3분의 1 효과가 있는데 600ml로 올렸다가 800ml로 올리는 그런 전략하고 800ml로 올렸다가 그게 못 견디면 낮추는 전략하고 어느 게 더 치료 효과가 높겠어요? 그는 800ml를 일단 올렸다가 그게 너무 못 견디면 낮추는 게 그게 그 용량이 모자랐을 때의 치료 방법으로서는 그게 더 합리적이겠죠. 그 다음에 내성의 원인 중에서 이렇게 새로운 돌연변이가 생긴 경우는 이제 글리백 갖고는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다른 이제 약을 써가지고 이렇게 이걸 극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수니티닙, 우리가 수텐이라고 하는 거고, 이 수텐은 글리백과는 달리 PDGFR 알파를 이제 저해하는 효과 말고도 혈관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종양이 자라려면 혈관을 새로운 혈관이 그 종양 새로 생기는 종양에 피를 공급을 해줘야지 자라는데 그거를 이제 억제하는 효과가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뭐 훨씬 이게 효과가 높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아주 효과가 높은 건 아닙니다. 어쨌건 그렇지만 이마티닙하고는 수니티닙이 구조도 다르고 그래서 이 PDGFR 알파의 어떤 돌연변이가 새로운 게 생겼을 때 그거를 저해하는 효과가 일부 환자에서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온 것처럼 이마티닙에 안 듣는 환자에서 위약을 쓰는 거하고 수니티닙을 쓰는 걸 비교해보면 이렇게 무진행 생존 기간이 수니티닙을 쓰는 경우가 훨씬 더 늘어나는 거죠. 위약을 쓰는 경우는 바로 이제 진행하는 데 비해서 이거는 이렇게 돼서 실제 그 수니티닙에 썼을 때 모든 환자는 아니더라도 일부 환자에서 이렇게 효과가 있고, 우리 병원에서도 이제 이마티닙 실패 후 수니티닙 치료하는 환자가 이제 수니티닙이 들어온 다음에 그러니까 2005년부터입니다. 이거는 내가 273명을 치료를 했더니 여기서 보시는 것 같이 그 반응은 한 완전 반응을 합해서 한 16% 정도가 되고
불변은 한 64%, 진행은 16. 그러니까 이 한 16% 환자는 수태를 써도 바로 뭐 안 듣고 진행하고, 그다음에 한 15%, 16% 환자에서는 사이즈가 주는 게 확인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한 80% 이상의 환자에서는 적어도 커지지는 않는 게 이제 보입니다. 처음에. 그렇지만은 이제 이게 뭐 영원히 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병원에서 했을 때도 이게를 순위팀을 쓴 다음에 진행이 되기까지가 한 7.6개월이고, 이거는 그 원래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한 임상 연구의 결과하고 대동소이하고, 그다음에 이제 생존 기간도 수텐을 쓴 다음부터는 한 중앙값이 한 22개월에서 한 2년이 조금 안 되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게 또 혹시는 수텐을 시작한 그 시기에 따라서 아까 이마티닙과 같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해 봤는데, 무진행 생존 기간은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2005년에서 2011년도에 시작한 환자하고 2012년 이후에 수텐을 시작한 환자하고 무진행 생존 기간은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도 수텐을 쓰는 그런 방법이라든가 뭐 부작용을 무슨 매니저하거나 이런 게 아마 그 이전부터 잘 해왔고 별 차이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비슷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되고, 그렇지만 생존 기간은 2012년 이후에 한 환자들이 늘었어요. 이거는 아마도 이후에 또 뭐 레고라페닙이라는 약도 나오고 또 뭐 글리백 뭐 다시 쓰는 요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 의해서 생존 기간 자체는 2005년에서 했던 것보다 2012년 이후에 시작한 환자들이 훨씬 낫죠. 예?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표준요법으로 자리 잡은 약이 레고라페닙이죠. 이거는 뭐 순위티닙하고는 비슷하게 역시 이것도 신생혈관 억제 작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그 이마티닙하고 순위티닙의 그 신약 임상 연구에는 사실은 참여를 못했었죠. 근데 그래도 이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의 활동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그게 이제 인정을 받아서 레고라페닙을 그 3상 임상 연구에는 우리나라도 전 세계 그 다른 나라 마찬가지로 여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이마티닙, 순위티닙에 실패한 환자에서 위약을 쓰는 경우보다 이 순위티닙을 썼던 레고라페닙을 썼더니 이렇게 무진행 생존 기간이 또 유의하게 0.9개월에서 4.8개월로 이렇게 연장이 됐고, 그래서 이것도 이제 허가를 받았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이게 레고라페닙이 그 허가가 되기 이전에 이 결과가 나오고 허가가 되기 전까지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없는데, 그때 이제 동정적 사용 프로그램으로 해서 이 레고라페닙을 쓸 수가 있게 해서 이때 들어가는 환자들을 우리가 분석을 해봤더니 이와 같이 무진행 생존 기간의 중앙치가 4.5개월로 아까 한 4.5개월 정도 했던 그거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슷하고, 그런데 이제 그 연구를 하면서 우리가 또 발견한 건 뭐냐면 이게 레고라페닙을 하면은 4주 먹고 2주 쉬는 요법을 하는데 3주 먹고 1주 쉬는 요법이에요. 수텐이 원래 그런데 3주 먹고 1주 쉬는 요법을 하는데 그 1주 쉬는 동안에 이제 증상이 악화되는 환자들이 있고, 또 그리고 160mg을 3주 먹는 게 그게 부작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작용이 발생이 높고 휴식기간 중 종행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이제 우리 알고 있는 게 순위티닙의 경우에도 원래 50mg을 4주 먹고 2주 쉬는 거로 시작했다가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휴식 기간 중에 병이 진행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또 50mg을 견디기가 어렵고, 그래서 37.5mg으로 지색 투입하는 것이 그다음에 개발돼서 지금은 뭐 우리 병원 같은 경우는 37.5mg으로 시작을 해서 가능하면 그걸로 하는 거를 더 권장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거를 볼 때 레고라페닙의 경우에도 그렇게 용량을 좀 낮춰가지고 쉬지 않고 하는 것이 더 나을 가능성이 있어서 이거를 저희가 이제 그 바이엘사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이상 연구를 했죠. 그랬더니 이제 총 25명의 환자에서 그 효과는 뭐 종양 조절률이 64%로 해서 이게 3주 먹고 1주 쉬는 것보다 나쁘지 않고 오히려 조금 높고, 그다음에 무진행 생존기간의 중앙치도 아까 4점 몇 개월이었잖아요. 근데 7.4개월로 이것도 뭐 나쁘진 않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감량을 요하는 환자가 훨씬 적은 거죠. 원래 160mg 시작하면은 뭐 조금 지나면은 대개 120mg 또는 80mg은 다 낮출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거는 원래 100mg으로 시작하니까 훨씬 더 감량을 요하지 않고, 그러니까 감량을 요하지 않는다는 거는 그만큼 부작용을 덜 느낀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수족 증후군도 이제 좀 적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우려했던 그 쉬는 기간 동안에 증상이 악화되는 그런 환자들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고라펜이 저용량 지속 투입하는 것이 유용한 그런 치료로 보이는데, 실제 이게 이제 임상에 쓸 수 있으려면 여러 가지 이제 저희가 상황이 이제 마련이 돼야 되는데 이게 쉽지는 않아요. 우선은 이 사람들이 제형을 100mg짜리 제형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160mg을 하면 40mg짜리 제형을 쓰는 거잖아요. 근데 100mg면 40mg 갖고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지금 회사에서 그런 걸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는데 그렇고, 두 번째는 이제 또 보험에서 이런 걸 또 인정해 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아직은 굉장히 미주입니다. 어쨌건 그렇지만 이런 거를 볼 때 일단은 레고라페닙을 160mg으로 시작하더라도 이제 부작용이 있거나 이러면은 빨리 낮춰 가지고 쉬지 않고 가는 거를 우리가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고라페닙 또 이제 우리가 2011년, 2018년 동안에 158명 정도의 환자가 이제 치료를 받았는데 반응률은 한 6%, 그다음에 이제 불변까지 합하면은 이것도 우리가 이게 쓰면은 대부분은 바로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90% 환자는 일단 도움을 받는 거로 80, 90% 보이는데 아까 동종적 사용 프로그램 또는 이제 용량을 낮춰서 한 거는 조금 더 좋아 보였는데 전체 환자를 여태까지 한 경험을 보면 무진행 생존 기간은 한 5.2개월. 물론 이게 이제 처음에 전 세계적으로 시행되는 것에서 4.5개월에 비하면은 뭐 나쁘지 않고, 그다음에 전체 생존 기간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우리가 시작한 그 기간에 따라서 한번 비교해 봤더니 이때는 2011년에부터 14년까지 시작한 환자하고 2015년 이후에 시작한 환자를 봤더니 2015년 이후에 시작한 환자들이 좀 나아요. 무진행 생존기간도 이것도 아마 이게 레고라페님이 좀 더 부작용이 많고 그래서 용량 조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아마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그게 이전에 비해서 좀 더 개선된 효과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게 또 생존 기간에서도 이제 반영이 됐을 거고, 또 물론 여기는 이제 레고라페닙 말고도 또 그 이후에 지금 이제 뭐 글리백을 다시 쓴다든가 이런 것들의 효과도 조금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어쨌건 이것도 고무적인 성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 잠깐 드렸지만 우리가 이마티닙, 수니티닙에 실패한 환자에서 이마티닙을 다시 쓰면은 위약을 쓰는 것에 비해서 진행을 갖다가 좀 더 늦출 수가 있고, 그래서 이마티닙 쓸 약이 없을 때 이마티닙을 다시 쓰는 거를 이제 권하긴 하는데, 이것도 역시 지금 이런 연구 결과를 또 우리나라 보험 그런 데서 받아들여주지 아직 않아서 이게 보험 적용 못 받고 있죠. 외국에서는 뭐 일찍이부터 이거는 이마티닙을 뭐 나중에 가서 쓰는 것도 다 뭐 상관없이 보험 적용하는데, 우리나라는 이 그런 아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삭감을 하고 그래가지고 못 쓰게 하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그 보험으로는 안 되고 환우에서 도움을 받는다든가, 또는 우리가 그걸 위해서 또 이마티닙을 이런 경우에 계속 쓰는 거하고 또 일주 먹고 일주 쉬고 하는 거를 비교하는 그런 임상 연구를 만들어서 이런 그 도움을
보험 적용이 안 되지만 도움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아직 그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그 좀 새로운 뭐라 하나 획기적인 어떤 변화는 이제 글리백에 안 듣는 그런 유전자형인 이 D842V, PDGFR 알파 D842V를 표적으로 하는 이제 항암제가 표적 치료제가 이제 개발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PDGFR 알파 돌연변이 기스트에 대해서 우리 병원에서 치료한 18명의 환자에 대해서 이마티닙 효과가 어땠는지를 이제 분석을 했던 그런 연구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PDGFR 알파의 그 돌연변이도 이 D842V가 있고 D842V 아닌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엑손이 다른 12번에 있는 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 보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D842V가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줄어드는 반응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진행하는 경우는 여기 하나도 없잖아요. 그에 비해서 이 D842V의 경우에는 반응은 하나도 없고 그 일정 시간 동안 변하지 않는 환자가 한 사람이 있는 데 비해서 80%의 환자는 다 치료하고 바로 안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무진행 생존 기간을 이제 이렇게 비교해 보면 이게 이제 D842V고 이게 아닌 거거든요. 보면은 아닌 환자들이 이 글리백 쓴 다음에 이렇게 이런 데 비해서 D842V 경우는 모두가 빨리 다 진행해 버렸죠. 그래서 이게 또 이제 생존 기간에서도 이 아닌 경우에 비해서 D842V는 빨리 다 안 듣게 돼서 돌아가시게 되는 이런 결과를 보였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PDGFR 알파 돌연변이 중에서 D842V는 글리백이 안 듣고 그래서 굉장히 치료에 안 들어서 예후가 안 좋은 거죠.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블루프린트사에서 이 돌연변이를 타겟으로 한 표적 치료제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BLU285 요즘 그 이름은 아바프리티닙이라고 이제 이름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PDGFR 알파 D842V 말고도 킷의 엑손 17번의 또 돌연변이에도 일부 이게 또 듣습니다. 그래서 이 1, 2상 임상 연구에서는 D842V 환자하고 또 아닌 환자를 다 포함해서 이제 연구를 하고 그 효과는 D842V에 대한 효과하고 나머지에 대한 효과를 따로 이제 분석을 했는데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D842V의 환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밑으로 간 거는 다 종양이 줄어드는 거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종양이 커진 거죠. 그러면은 이 많은 환자 중에서 한 명 빼고는 다 종양이 줄어들었습니다. 여기 굉장히 많이 줄어든 환자도 있지만은 여기가 그래서 D842V의 경우에는 뭐 거의 대부분 환자가 다 듣는다고 볼 수가 있고, 근데 D842V가 아닌 다른 이제 킷의 그 돌연변이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듣는 환자도 있고 안 듣는 환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임상 연구가 이제 3상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됐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고무적인 말씀을 드리면 아까 우리가 새로운 약제의 전 세계적인 임상 연구에 이마티닙, 수니티닙은 우리가 참여를 못했고 레고라페닙의 경우에 1상, 2상, 3상 중에 3상에 참여를 했고 근데 이 새로운 신약에 대해서는 1, 2상 초기 임상 연구부터 우리나라가 참여를 해서 여기 보시는 바가 적어도 이 D842V 환자는 이렇게 효과가 전혀 없었던 환자들이 이게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약의 희망이고 그 새로운 약의 임상 연구에 빨리 참여해서 도움을 받는 건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자꾸 이 연구 결과를 갖다가 해서 발표를 하고 그래야지 또 그런 세계적인 제약사에서 새로운 약을 개발한 데서는 이 기관이 기스트 치료도 잘하고 환자도 많고 그다음에 임상 연구를 잘하는구나. 그러면은 거기가 일찍부터 참여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런 새로운 약의 일상 처음부터 참여하게 된 거는 바로 그 동안에
그런 노력들이 이제 거의 미국이나 뭐 유럽의 큰 기관하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게 됐던 것입니다. 자, 제가 증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D84EV. 이 최초로 우리 병원에서 이제 거기 참여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2011년도에는 59세였어요. 2011년 12월에 위에 발생한 기스트로 그때 쇠기절제술을 했고 5cm 크기고 세포 분열수가 높아서 고위험군에 해당이 됐는데 유전자형이 이제 D84EV였고 그래서 이제 이때 우리 병원에 이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건 그 글리백 보조 치료는 안 했어요, 다행히. 근데 2013년 12월에 이제 이렇게 간에 재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다른 약이 없으니까 그래도 이마티닙으로 이제 치료를 시작을 해봤고, 근데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좀 더 커지고 또 새로운 모델도 생기고, 그래서 이제 안 듣게 됐죠. 그래서 2014년 7월부터는 이제 수니티닙으로 이제 바꿔서 치료를 했는데 역시 안 듣고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또 뭐 아직 약이 없으니까 뭐 절제 수술도 하고 고주파열 치료도 하고 그다음에 2016년 4월에는 우리가 또 파크리탁셀이라는 이제 항암제로 해서 치료도 해보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래서 2017년 11월에 이제 우리가 이 BLU-285 와바프리티닙 임상 연구에 참여가 돼서 이 환자분이 이제 처음으로 이때 나이는 이제 65세가 됐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이렇게 간에 이런 병소들이 이렇게 있었죠. 2017년 11월에. 그다음에 이제 BLU-285를 쓴 다음에 크기 자체는 변화가 없는데 여기서 이제 아까 얘기 들으셨겠지만은 검은색은 물같이 변한 거고 허연 부분이 이제 좀 고형 성분, 살아있는 세포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여기에 좀 고형 성분, 살아있는 성분들이 있어 보이는 부분들이 다 검게 변해서 이거는 치료 효과가 있는 걸 알게 됐고 이게 2019년 1월이니까 지금 한 1년 한 2개월 된 거죠. 그 사이에 이제 그 300mg으로 시작했는데 혈소판 감소가 있어서 200mg으로 줄였고 빈혈 때문에 또 100mg 줄였고 그래서 지금 100mg으로 잘 유지가 돼서 2019년 1월 이게 2018년이었나 2018년 2019년 1월 달에 보면은 이런 것들이 다 더 아주 괴사가 된 그런 모양으로 해서 지금 100mg으로 해서 지금 잘 치료를 받고 있으니까 지금 결국은 한 1년 한 2개월 정도를 잘 듣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마티닙, 수니티닙에 실패한 환자에서 이 BLU-285하고 레고라페닙을 비교하는 상상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우리도 이제 우리나라도 참여를 해가지고 여기 환자분들한테 이 임상 연구에 참여하시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참여하고 계시죠. 물론 다 듣는 건 아니고 또 들었다가도 또 영원히 듣는 건 아니고 그런데 아까 말한 이제 수니티닙, 레고라페닙도 다 듣는 거 아니고 영원히 듣는 거 아니지만 그 도움을 받아서 조금씩 치료가 발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돌연변이의 경우에는 다 그런 정도의 우리가 이제 예상을 하고 하지만 D84EV의 경우에는 아주 획기적으로 도움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D84EV에 대해서는 아마 조만간 미국 FDA에서도 허가를 받고 그렇게 되면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그 허가를 받게 되겠죠. 근데 그 사이에 아마 저기가 되면 지금 이제 또 거기서도 동정적 사용 프로그램을 이제 이 연구에 들어가거나 이 삼상 연구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동정적 사용 프로그램에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혹시 주위에 D84EV로 해가지고 치료가 안 되시는 분이 있으면은 우리 병원에 저기 간호사나 이렇게 연락을 하셔가지고 이런 새로운 약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면역요법인데
면역요법은 정상적으로 이물질이나 세포가 몸에 들어오면 이제 우리 몸에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서 이를 제거하게 되는데, 근데 이게 너무 과도하게 일어나면은 자가 면역 질환과 같은 이상이 발생하게 되고, 따라서 이제 일단 면역 반응이 시작되면은 이걸 또 제어하는 기전이 정상적으로 좀 존재합니다. 그 제어하는 기전을 우리가 임뮤 체크 포인트 또는 면역 관문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암세포가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암세포에 대해서 적절한 면역 반응이 일어나기 전에 이런 면역 반응을 제어하는 이런 기전을 암세포가 스스로 막 활성화시켜 가지고, 그래서 암세포가 제거가 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이제 기전이 있어서 이것 때문에 이제 암이 자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연구가 잘 진행이 돼서 이것을 이제 무력화시키는 그런 약제가 개발됐고, 그래서 이제 흑색종, 신장암, 폐암 이런 데는 워낙 그 면역 그 반응이 많은 암이고, 이런 데에 아주 효과가 뛰어나고, 위암에서도 최근에 아주 아주 많은 환자는 아니지만은 적어도 일부 환자에서는 도움을 받는 것들이 이제 증명돼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스에서도 이러한 면역 치료제에 대한 연구가 진행은 되고 있는데 그게 활발하진 않아요. 일반적으로 기스에서는 그런 면역 반응 자체가 좀 낮다는 그런 것 때문에. 근데 어쨌거나 우리가 그 면역 반응이 낮다 그러면 그걸 더 높이는 방법도 또 저기를 해야 되겠고, 그래서 또 이런 면역 관문 억제제를 저기 하는 회사하고 또 얘기를 해서 얼마 전부터 우리가 이 면역 치료제를 쓰는 임상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물론 그 임상 연구에서 얼마나 많은 환자분이 처음부터 뭐 도움을 받으실지 저희도 잘 모릅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뭐 모든 게 그렇지만은 치료가 잘 안 되면은 또 그걸 분석을 해가지고 뭐 때문에 잘 안 되는지를 해서 또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고, 이렇게 해서 지금 치료가 발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기대를 걸어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결과를 내년에는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하고 이렇게 했으면은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유전자 검사에 대해서 저희가 뭐 혈액도 뽑아서 저기 하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해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어떤 분은 혈액 그 뽑는 거에 대해서 불평을 많이 하시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혈액을 많이 뽑는 것 같지만 그게 큰 저기는 아닙니다. 물론 뽑으시는 부분은 그러시지만, 근데 지금까지 쭉 그 치료가 발전되어 온 걸 보면 그런 치료의 발전에는 모든 환자들의 협조와 이런 것이 없었으면 이렇게 발전할 수가 없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아마 이전에 임상 연구를 시작을 하고 뭐 했을 때, 그때 위약과 비교하는 임상 연구 그러면 그건 얘기하기도 어려웠어요. 뭐 어떻게 무슨 나를 무슨 뭐 동물로 하느냐, 뭐 마루타로 하느냐, 뭐 이렇게 왜 위약을 쓰냐, 당신이 생각할 때 효과가 있으면 효과가 있는 약을 줘야지, 그게 뭐냐, 또 이거 약과 저 약을 비교하는 거 할 때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무작위로 해서 어느 쪽으로 배정될지 저는 모릅니다, 이런 얘기하면 또 그것도 뭐 이해를 못 하시고 그랬었는데, 이런 무작위 배정으로 해서 위약하고 비교한다든가 또는 A라는 약과 B 약을 비교하는 거를 과학적으로 아주 공정하게 비교하지 않으면 그 효과와 위해를 우리가 정량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정량화돼야지만이 이만큼 환자분한테 유익한 약이니까 드릴 수 있고, 그래야지 허가를 받고 이제 시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에 이제 우리나라 환자들보다는 이제 그 서구의 환자들이 훨씬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진취적이고, 그래서 옛날부터 그런 새로운 약의 또는 치료의 임상 연구에는 서구가 주도한 거에는 사이언스가 거기가 더 나은 것도 있지만은 그거를 맞는
그런 이제 환자나 또는 국민들의 그 사고 방식이 또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이 바뀌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 중에 제일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금은 신약이 희망이기 때문에 신약의 효과를 뭐 도움을 받으려면 임상 연구에 참여해야 되고 임상 연구에 참여할 때 그런 위약 또는 비교 무작위 배정 이런 거는 다 참아내고 그런 거는 뭐 해야 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모든 임상 연구에는 병원의 그 윤리위원회, 임상연구 심사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또 정부에서 하는 식약처에서 또 이 모든 임상연구의 그 계획서를 심사해가지고 이것이 윤리적으로 맞는지, 뭐 아까 말한 대로 무슨 뭐 환자를 무슨 동물처럼 생각 이런 게 아닌지를 다 따지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해가 이제는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이제 그 적극적으로 임상 연구에 참여를 하고 그래서 이렇게 성적도 아마 좋아지는 것으로 보이고 유전자 검사는 혈액을 우리가 이제 뽑아서 그 혈액에서 그 암세포의 유전자 DNA가 나오는지 그리고 나온다면 어떤 DNA가 나오는지를 우리가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거는 왜 중요하냐면 이 지금 현재 이마티닙, 수니티닙, 레고라페닙 또 다른 약 이런 약들이 다 효과가 똑같지 않아요. 어떤 약은 어떤 돌연변이에 더 효과적이고 어떤 약은 어떤 돌연변이에 더 효과적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혈액을 해서 그 DNA를 분석해서 이 환자한테는 이 약이 더 효과가 있겠다라든가 그리고 그런 분석에 의해서 치료를 결정하는 이것이 이제 결국은 맞춤 치료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를에 가기 위한 지금 연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뿐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인데 이런 연구 결과가 이제 축적이 되면 아마 앞으로는 모든 환자한테 일률적으로 1차는 뭐 이마티닙, 2차는 뭐 수니티닙, 3차는 레고라페닙이 아니라 당신은 이런 돌연변이가 있고 지금 피해서 이게 더 주니까 뭐 당신은 수니티닙 하지 말고 레고라페닙을 하라든가 또 이런 식의 이제 맞춤 치료가 될 텐데 그러자면 이런 연구가 뭐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뭐 어떤 경우는 뭐 호소도 하고 어떤 경우는 뭐 설득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받고 있는 이런 치료의 발전을 또 다음 세대, 다음 환자들한테 같은 도움을 주시려면 아마 그런데 좀 같이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으로 이마티닙 치료는 효과가 높지만 거의 대부분 환자에서 내성이 발견될 가능성이 있고 이마티닙 치료 후 남은 종양에 대해서 적극적인 수술적 치료로 이마티닙에 대한 내성 발현을 예방 또는 지연시킬 수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남은 종양에 대한 수술에 대해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 2차 치료제인 수니티닙, 3차 치료제인 레고나페닙 그리고 이마티닙을 재투여함으로써 병의 진행을 늦출 수가 있고 내성을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약제가 개발되고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약제 임상시험에 적극 참여하기를 권합니다. 감사합니다.